안녕하세요. 영국 런던 이건입니다. 오늘은 무리뉴 감독 아래에서의 손흥민 선수의 지금 상황을 한번 짚어보고요. 여러가지 윙어로서의 역할을 한번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지금 리그가 다시 재개되고 난 이후에 3경기에서 공격력이 상당히 좀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유전에서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공격 포인트 기록을 하지 못했고요. 슈팅은 4개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2개가 유효 슈팅이었고요. 웨스트햄전에서는 85분을 뛰었는데 역시 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1도움을 기록을 했죠. 슈팅이 연기했는데 아쉬웠던 거는 그 VAR로 취소된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 원정 경기에서는 풀타임을 뛰었는데 역시 골은 기록을 하지 못했고 1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슈팅은 역시 1개도 못했습니다. 자, 이제 포체티노 감독 아래에서의 손흥민 선수의 역할, 그리고 무리뉴 감독 아래에서의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한번 비교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이 히트맵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2-3-1 전형에서 이 경기 둘 다 왼쪽 날개를 맡았을 때 경기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포체티노 감독 그 아래에서 경기는 찌베지다전을 한번 뽑아봤고요. 무리뉴 감독 아래에서는 이제 셰필드와의 경기를 뽑아봤는데, 딱 이 히트맵을 보시게 되면 확실히 무리뉴 감독보다는 포체티노 감독 아래에서 히트맵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앞쪽에 많이 나와 있는, 그러니까 상대의 진영에 많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무리뉴 감독 체제하에서 셰필드전을 보시게 되면 연계 패스와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 하에서는 아무래도 같은 왼쪽 윙어 측면 날개라고 하더라도 포체티노 감독은 공격적으로 나온 반면에 무리뉴 감독 체제 아래에서는 약간은 조금 더 덜 공격적이고 연계에 집중이 되면서 패스를 뿌려주고 하는 역할에 좀 더 집중이 돼 있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왜 이런 무리뉴 감독 체제 아래에서 왜 이렇게 스타일이 바뀌었느냐? 무리뉴 감독이 팀을 이렇게 맡아왔던 길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무리뉴 감독 포르투, 첼시, 인터밀란, 레알 마드리드, 다시 첼시,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다음에 이제 토트넘까지 맡게 됐는데, 이 시기마다,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이 팀을 맡았던 그 시기에 한번 그 선수들의 통계를 한번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서 한번 분석을 해볼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이제 윙어보다는 스트라이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203 시즌, 0304 시즌에 이제 FC 포르투,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하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 풀 시즌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0203, 0304 시즌에 FC 포르투에 있으면서 이 공격적인 부분의 스탯을 살펴보게 되면 확실히 스트라이커라든지 공격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쪽에 골과 도움이 집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포스티가라든지 데쿠라든지 이런 선수들, 그리고 베니 메카시라든지 데를레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많은 골과 도움을 기록을 했고요. 그 시기에 윙으로 나섰던 선수들은 상당히 그 비중,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를 쌓는데 비중이 줄어듦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첼시로 가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러니까 첼시 1기 때죠. 풀 시즌을 맡았던 것을 이제 보고 있으면 그 당시에 램파드가 거의 중앙에서 미들라이커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램파드의 상당히 그 골수와 어시스트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 반면에, 그러니까 그 외에도 드록바라든지 구드욘센이라든지 크레스포라든지 쉐브첸코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많은 골과 그리고 많은 어시스트를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활약했던 무리뉴 감독 체제 아래에서 활약했던 로벤이라든지 데미안 더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골을 넣긴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확실히 그 비중이 중앙에 있는 최전방 스트라이커 원톱이나 아니면 중앙 미드필드나 이런 선수들에 비해서 확실히 그러니까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인터밀란으로 넘어가도 2시즌 동안 보더라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질라탄이라든지 아니면 밀리토라든지 에투라든지, 질라탄, 밀리토, 에투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확실히 공격적인 측면에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특히 인터밀란 시절에는 자구 날개로 이제 뛰었던 콰레스마라든지 만치니 같은 선수들은 그 비중도 줄어들고, 그만큼 또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거, 공격적인 역할이 없다라는 것은 이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반기에는 확실히 무리뉴 감독은
스트라이커 중심에, 특히 원톱 중심으로 나서면서 다른 선수들은 이 원톱을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확연하다. 그러면서 스트라이커가 잡고 뭐 중앙 미드필더 거기에서 이제 뒤로 나온 볼을 마무리를 한다든지 이선 침투를 통해서 마무리를 한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이 당시에 윙어들은 다들 자기들이 직접 이제 해결을 하기보다는 연계를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옆으로 물러서 옆으로 이제 이렇게 퍼지는 것보다도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연계를 많이 주고 파지든지, 아니면 옆으로 가더라도 벌리더라도 크로스를 통해서 원톱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에 많이 이제 집중이 돼 있다. 그만큼 공격보다는 연계에 집중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랬던 인터밀란 시절까지 끝내놓고 이제 후반기 레알 마드리드 다시 첼시 이기게 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와서는 약간의 기조가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트라이커 같은 윙어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레알에서 새 시즌을 이제 풀타임으로 이제 지도를 했을 때, 이제 그 다음 시즌에 또 잘렸으니까요. 풀타임은 이제 지도했던 시즌을 본다면 이 호날두가 거의 팀의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이건 호날두잖아요. 호날두기 때문에 이만큼의 포션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호날두도 결국에 이제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완벽하게 벌리는 그런 윙어보다는 스트라이커 쪽으로 많이 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첼시 2기로 넘어가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cel시 2기에서 이제 2시즌은 풀로 뛰었잖아요. 마지막 시즌에 중간에 잘렸으니까. 확실히 전에 무리뉴 감독이 첼시에 있었던 1기 시절에 이제 비교를 해서 에당 하자르라는 이 윙어의 역할이 상당히 크게 올라갔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3-14 시즌에는 에당 하자르가 16골 7도움을 하면서요, 팀 내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역시 14-15 시즌에는 19골 11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골수는 대국사에서 팀 내 2등이지만 전체적인 공격 포인트에서는 팀 내 1위를 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약간 이 무리뉴 감독의 스타일도 윙어면서 스트라이커까지 겸할 수 있는 선수는 확실히 공격 쪽에다가 많이 배치를 시키면서 공격적인 역할을 많이 부여를 했다. 사실 뭐 그 이전에 비해서 정말 대형 원톱, 대형 스트라이커의 그런 전술적인 비중도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요. 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확실히 또 아자르 그리고 호날두라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 역량을 확실하게 지원을 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유에 갔을 때도 물론 이제 질라탄 그리고 루카쿠라는 선수가 있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래시포드 같은 선수들을 많이 중용을 하면서 윙어지만 스트라이커까지 볼 수 있는, 같이 혼용할 수 있는 선수를 많이 기용을 하고 많은 힘을 실어줬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특히 17-18 시즌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옆으로 많이 벌리는 선수라고 할 수 있는 뭐 알렉시스 산체스라든지 이런 선수의 그런 비중이 많이 줄어든 걸 봤을 때도 약간 무리뉴 감독의 후반기에는 확실히 스트라이커 같은 윙어를 조금 더 중용을 하는 모습으로 약간은 바뀌지 않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무리뉴 감독이 사랑한 원톱 그리고 무리뉴 감독이 사랑한 윙어는 누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베리 메카시 포르투 시절에, 그리고 드록바 완벽한 원톱이죠. 드록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디에고 밀리토도 있었고요.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는 인터밀란에서도 함께 했고 맨유에서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스트라이커 같은 윙어로서는 호날두와 에당 하자르 선수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왜 갑자기 손흥민 선수의 이 공격적인 역할이 줄어들었느냐? 일단 무리뉴 감독 아래에서 해리케인과 손흥민 선수를 비교를 해보면요, 해리케인은 무리뉴 감독 아래에서 13경기에 나와서 9골 1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요 20경기에 나와서 8골 7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확실히 팀의 공격적인 역할에 있어서는 해리케인 선수보다는 손흥민 선수가 좀 더 많은 비중을 통계를 봤을 때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제 3경기를 봤을 때는 확실히 줄어들었는데, 이번 최근 3경기를 통해서 무리뉴 감독이 확실히 이 경기력 자체, 그러니까 전술 자체를 해리케인 위주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2-3-1 전형을 통해 가지고 해리케인 원톱에 모든 것을 실어주면서 다른 윙어들로 하여금은 해리케인을 도와주는 역할로 많이 바꾸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 3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공격적인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그 세 경기에서 1승 1무 1패를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무리뉴 감독도 분명히 고민에 빠져 있을 겁니다. 왜냐면 해리 케인이 그 이전의 해리 케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치기 이전의 해리 케인은 뭐 무리뉴 감독이 좋아하는 원톱의 조건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체격 조건 좋고 키핑력도 되면서 슈팅도 되고 공격, 그러니까 자기가 마무리도 할 수 있고 여기에 이렇게 패스도 내줄 수 있는 그런 대형 원톱의 자리를 충분히 차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 부상을 당하고 재활을 한 후에 돌아온 해리 케인은 3경기에서 보셨잖아요. 3경기에서 2골을 넣긴 했습니다만 뭔가 좀 아쉽고 뭔가 2% 부족하고 약간은 최고의 모습이 아닌 해리 케인이기 때문에 그런 해리 케인을 중심으로 놓고 3경기를 한번 치러봤습니다만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 결국에는 뭔가 무리뉴 감독도 스타일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아마 무리뉴 감독이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 무리뉴 감독이 스타일을 바꾼다? 그러면 스트라이커 같은 윙어인 바로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보면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서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꾸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뭐 저의 생각인데, 제가 무리뉴 감독보다는 축구를 잘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원래 또 감독이 팀 내에 그런 것들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뭔가 변화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만 드릴 뿐입니다. 뭐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차라리 손흥민 선수를 해리 케인 선수와 투톱으로 내세워서 해리 케인의 공격적인 그런 과부하도 줄여주면서 손흥민 선수의 빠르고 결정력 있는 그런 모습도 같이 되살릴 수 있는, 같이 함께 윈윈을 할 수 있는 그런 투톱 전술도 들고 나오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싶은데, 에버튼과의 경기를 지켜보면 또 그 무리뉴 감독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무리뉴 감독 체제 아래에서 윙어들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가 후반기에는 스트라이커 같은 윙어들이 곽강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토트넘도 무리뉴 감독이 맡고 있는데 해리 케인이 지금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손흥민 선수의 공격적인 손흥민 선수에게 공격적인 역할을 더 부여를 함으로써 해리 케인도 살고 손흥민 선수도 살고 팀 전체에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